DS 단속 2025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퇴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5.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7.1%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7회전이고 PBR은 1.44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전 우선순위 뉴스에 요거를 넣어서 소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292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5.2%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8.7%를 줄였습니다. 매출원가가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 결과 매출이 15.2%나 증가했는데 기대만큼 영업이익은 많이 올라가질 않죠. 6.5%. 원가회계 이 손익산식이 매출원가가 재고 감소로 매출원가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말재고액이 작아지니까 매출원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만큼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6.5%밖에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루풋은 공정한 평가를 해줍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매출원가가 아닙니다. 매출 재료비가 1832억 원으로서 16.6%가 증가했습니다. 1.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금액은 했지만 스루프율은 1%가 내려갔는데 운영경비를 3.6% 줄였어요. 그러니까 재료비 가격은 내려간 건 없는데 운영경비를 3.6% 줄여가지고 스루프 영업이익은 1.27로서 0.15포인트가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97억 6,900만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9억 7,9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년 1분기에 비례해서 127.1%나 크게 상승한 것으로 됩니다. 이걸로 직원들의 노고를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줄창 주장을 합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표기 방식을 좀 바꿨어요. 전년도에는 제품으로 예를 들면은 이 취득 가격에서 평가 충당금을 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했는데 2025년도에 와서는 아예 뺀 금액으로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 제품과 상품을 더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3억 8,900만 원이 감소했고 작년에는 303억 원이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제품이 크게 증가했었죠. 이게 유동 제품이 바이오 에너지도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재생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재료가 좀 크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원재료는. 그리고 재고자산 전체로는 246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미착 제품이 많다는 얘기는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한 내용은 제품과 재봉품의 감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 명세에는 재공품이라는 게 없죠. 상품은 있어요. 그거가 이제 좀 표현 방식이 좀 문제인데 재공품은 평가를 안 하는데 어쨌든 36억 8,100만 원이 플러스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1,805억 원.
두 가지를 합친 매출 원가 재료비는 1,841억 원으로서 20.3%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3.6%를 감소시켰습니다. 운영경비 363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93억 원을 뺀 270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2% 줄었고요. 비율로는 0.2%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0.2% 하락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이렇게 모순이 나오면은 좀 안 좋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재고의 증감액을 보면은 WCAI는 제가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감소시킨 금액이고 회사는 36억 8,100만 원으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37억 800만 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추적할 단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맞아떨어지는 금액이 어디 없어요. 요것 때문에 아까 그 모순이 일어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생산 재료비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은 맞춥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도 안 맞는 경우가 있는 회사도 많긴 있습니다. 주요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65억 3천만 원으로 1.6%가 줄었어요. 거꾸로. 그리고 인원수는 분기에는 공시를 안 해가지고 2024년 말인데 NIC 기업 신용정보에서는 440명 어쨌든 연간 평균 임금이 내려가는 것으로 일단 인식이 되는데 돈은 벌어놓고 임금은 안 올려주고 거꾸로 깎는다. 아마 작년도가 올해 직원 수는 늘어나지 않았을까 1분기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려가죠. 신입사원을 많이 뽑으면은 저임금이니까 평균 임금은 내려갈 것 같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도광열비 14.1% 줄었어요. 여긴 전기료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작업량은 줄어들었다? 글쎄요. 사업 부문이 세 군데나 있어가지고 운반비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유지관리비는 좀 증가를 시켰네요. 그래서 이 슬퍼 관점으로 그 연말까지 평가를 좀 해주면은 임금 수준을 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경영평가지표 핵심 두 가지를 제가 비교를 하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1.1회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로분율은 떨어졌어요.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거기다가 법인세 부채 비율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데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DS 단석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 인하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는 뭐냐?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해서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니까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1분기에 단순 평균으로 5.8%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가중 평균을 하면은 바이오 에너지의 그 매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15.4% 인상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
이 매입 비중은 계산하기 아주 편하게 이렇게 이 비중을 아예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5.4%가 회사 전체적으로는 원재료가 15.4% 상승을 했다. 그런데도 스루펫은 이익을 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도 그 단순 평균으로는 9.5% 인상인데 가중 평균으로는 12.8%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매출 비중을 아예 표시를 해서 공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업 부분이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제일 매출을 많이 하는 게 단석은 바이오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해주면은 제가 포레스트 검프처럼 러닝을 중단을 안 할 거예요. 다시 조금 뛰었네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표를 만들어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 하락, 모순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평가 지표로 봤을 때는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입증 및 반중, 입증이 아니고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된다 했는데 다 올랐죠. 그러면은 이게 분식회계 개연성을 클리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판매 가격은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가공비율까지 다 해가지고 원재료 평균 상승률이 15.4%인데 13.4% 인상 압박 요인이 있는데 12.8%뿐이 못 내려 인상 못 시켰다 이거예요. 구매처에서 가격을 좀 많이 깎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제가 합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하여 회사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저의 가정 이론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연간 판매 계획은 9,169억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운영경비 기준으로 해서도 그렇게 나오고 재료비 기준으로 해도 똑같이 이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으로 요거를 하나의 납품 단가라고 본다면은 폐배터리 바이오 에너지든 뭘 상정하더라도 톤당 91만 5천원에 팔기로 했다. 그러면은 톤당 3만 7천원 밖에 남질 않는다. 요거 가지고는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연간 10.9회전 예상이 되는데 12회전을 시켜보자. 그러면은 1조 원을 좀 넘었을 수 있을 거 아니냐. DS 단식이 1조 원 클럽에 좀 들어가시길 바라고, 그러면은 한 54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좀 실행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 회전율 상승 방법, 생산 조절을 한다. 생산을 좀 줄이는 거죠. 그리고 또는 매출 증대를 한다. 세 번째는 생산 조절과 매출 증대의 복합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감소했으니까 재고 회전율 상승한 거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더 증가했습니다. 판매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 164억 원의 현금 순이익이 났습니다. 검증하는 산식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전체 유입된 돈은 161억 4,300만 원이고 최종 44억 3,700만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으로써 채권자한테 10억 1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0.1% 레버리지율이 떨어졌습니다. 50%가 넘으면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는 상태인데 지금 부채 비율이 꽤 높습니다. DS 단석이. 이런 상황에서 그 이익 배당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일 것 같습니다. 주가는 24,000원으로 4,500원 떨어졌습니다. 연초보다. 그리고 PBR은 1.44 상태고요. 최대 주주는 한승욱 씨로서 36.44%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